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복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습 꼭 해야죠. 복습 안 하면 다 까먹습니다. 누구나 알아요. 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복습하자 좋아하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복습? 공부한 거 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했던 거 또 하는 게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으로 뭐 이제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죽은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죽은 지식조차 없으면 새로운 지식을 머리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머리에 최소한의 정보는 들어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A, B, C라는 정보, 이 세 가지 정보가 새로 들어온 정보랑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시냅스끼리 연결이 돼야지 이제 이게 지식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를 해보면서 스스로 머릿속에서 분류도 해보고 좀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도 해본 아이들이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정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복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강의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리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걸 쓰고 정답을 푸는 게 우리의 지금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꼭 복습을 통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 그게 체계적으로 잡히면서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벼락치기 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벼락치기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반짝 외우고 시험 끝나면 다 까먹습니다. 이게 외울 때는 분류를 하는데 이게 분류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외우겠죠. 근데 이게 복습을 한 번 더 해야지 그 다음날까지 기억이 가는데 그 다음날 끝내니까 이제 이게 분절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복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이 복습하면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많이 길러져요. 메타인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는 건데도 아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건데도 모르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학습에 있어서는 명확한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 즉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르는데 좋은 방식이 또 하나의 복습인데요. 복습은 언제를 주기로 하면 좋으냐? 우선 공부를 하시면 제일 먼저 10분 후에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 하루, 그 다음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이렇게 총 4번을 복습하시면 되는데 복습 시간 길지도 않아요. 그냥 잠깐 한 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짧은 복습을 쭉 하면, 이렇게 4번만 복습을 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머릿속에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복습은 조금 다르신 게 나머지 건 읽어도 되는데 첫 번째 10분 후에 복습할 때는 꼭 공책에 스스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강의식으로 들어온 내용은 정말 머릿속에 정리가 쉽게 되지 않아요. 물론 명강사, 명강의를 들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만 이게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특히 지금 이런 연습을 안 해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엄청난 양의 지식, 내신 볼 때 이게 정말 정리가 안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구별을 한번 보시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습량이 많을 때 그걸 축약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뇌에서 그걸 정리하고 분류하는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근데 학업 성취도가 약간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 학업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면 일단 겁부터 먹고요. 그걸 정리를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다 끝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순식간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리를 하루, 이틀, 3일 하느냐가 학업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노트를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가장 좋은 건 사실 수학 노트예요. 수학 노트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수학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수학 익힘책. 수학 익힘책을 새 걸 하나 더 사서 거기에 다시 풀어보는 방식,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거는 뭐 아이와 결정하셔서 정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공책을 쓰신다 하면 공책에는 아이가 틀린 문제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간혹 오리거나 뭐 이렇게 문제에 다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쓰면서 문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쓰고 그 표에 있는 그림도 다시 한번 그려보고 풀이 과정도 다시 한번 써보는 과정이 정말 아이들은 귀찮고 하기 싫은 활동인데 정말 문제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10분 하는 게 문제 10개 그냥 다시 푸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학 익힘책은 만약 아예 틀린 문제가 있으면 틀린 문제만 거기다 다시 풀어보는 방식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별 또 하나가 있는 게 사회 공책을 보통 학교에서도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회 공책이 정리를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회는 보통 다른 과목들은 학원을 좀 다니시는데 사회는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사회는 이게 특히 정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역사, 연표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사건별로 정리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4학년 같은 경우에 뭐, 내 고장 나오잖아요. 내 고장에 따라서 고장의 특징, 뭐, 관공서의 기능,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머릿속에 넣기 좋게 딱딱딱딱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아이의 중요한 단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아이가 굵은 글씨는 중요한 거네 스스로 알게 되고요. 이 도표 이것만 그려도 요약 정리 대신 되네. 이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특히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국어는 사실 뭐 저는 이렇게 틀린 걸 정리하거나 공책 정리, 복습하기보다는 저는 국어는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어는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읽으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사회를 배우기 시작했으면 사회, 그리고 수학, 요 정도 두 개 정도는 함께 가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교과서 틀린 거 해도 좋고요. 뭐 문제집에서 틀린 거 해도 좋고, 아니면 사회 같은 경우는 그냥 교과서 자체를 이렇게 한 차시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 글씨로 크게 색칠된 표에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학습 목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정리하면 되는데 보통 빠르면 5분, 오래 걸리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사회 다 하셔도 한 30분 이내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노트 정리할 시간 조금씩 주시고 뭐 남은 시간 책 읽기 이 정도로 하시면 아이가 좀 복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 정리를 할 때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아이가 노트 정리를 하는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용히 쓰는 아이들도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정리를 할 때는 문장 그대로 쓰더라도 단어로만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왜냐면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는 한 번에 7가지 이상의 정보를 못 받아들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로 분절 형태로 써야지 기억에 오래 남지 그걸 문장으로 쓰면 문장을 못 외운대요. 왜냐면 우리도 생각해보면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어로 끊어서 외우다가 문장으로 넘어가서 통으로 외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 정리는 반드시 단어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인드맵은 당연히 좋습니다. 아니면 뭐 그림도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꼭 복습, 사회랑 수학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세요. 1, 2학년은 사회를 안 배우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일단 수학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1, 2학년은 국어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이 많아요. 그 단어들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써보시고 10칸 국어 공책에 받아쓰기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알짜 교육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